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 김강현입니다. 자, 어제가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한 고비를 좀 넘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제 뭐 선물 역시 그리고 현물 역시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가 보여주면서 지수를 조금 더 안정화를 시켰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장도 역시 좀 약간의 강보합권에서 지수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수 상승을 최근 들어서 보여주는 그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는 ECB의 통화 정책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어제 또 ECB의 통화 정책이 이제 또 제로 금리를 좀 시행을 한다. 그리고 또 기존에 이제 600억 유로를 이제 자산 매입을 확대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제 또 800억으로 확대를 하면서 최근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주요 국가들의 통화 정책으로 인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역시 좀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열릴 이제 미국의 FOMC 회의, 그리고 또 다음 주 열릴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조금 더 개선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일단은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뭐 통화 정책으로 인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까지는 좋은데, 투자 전략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다음 주 ECB가 이제 끝나고 이제 FOMC 회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회의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번 FOMC 회의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한번 지연을 시켰습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경제 지표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 금리 인상은 빠르다라는 의견 때문에 좀 금리 인상을 지연을 시키면서 주식시장이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어떤 이유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지연을 시킬 것이냐, 이거에 대해 그런 기준으로 맞춰서 이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통화 정책,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뭐 엔저 현상에 대한 그런 그 이슈가 조금씩 잠잠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항상 이제 일본의 통화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될 그런 시점이 다가오면 항상 엔저 현상에 대한 그런 우려심이 좀 주식시장에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 통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로 인해서 뭐 수출주들의 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다시 또 뭔가 좀 안 좋은 노이즈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FOMC 회의, 그리고 또 일본 통화 정책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 코스닥 뭐 지수 말씀을 안 드렸는데, 뭐 코스피 뭐 코스닥 그리고 각각 뭐 0.2%, 0.1%대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황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지난주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이제 옵트론텍 약 뭐 마이너스 3%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대림비엔코, 그리고 뭐 수익률이 뭐 4%가량 좀 찍히고 있고, 지난주에 편입 시도를 했던 이 드래곤플라이 매수가를 좀 5,700원 정도 드렸었습니다. 근데 편입을 좀 실패를 했습니다. 자,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종목 AS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3%, 뭐 약간의 이제 손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근데, 아직, 그러니까,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환매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순환매 장세라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주들이 이제 각각 받는 그런 시기가 오면 다시 또 수급 쏠림 현상이 이루어지다가 그 소급이 다시 또 빠져나가면서 뭐 3D 테마라든지 그걸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게 이제 순환매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순환매 장세 속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갤럭시 S7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업황 순환매가 차례가 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7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순환매 차례만 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주가 급등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보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대림 비행코였습니다. 자, 대림 비행코. 이 종목은 이제 2015년 주택거래량 증가함에 따라서 16년 그리고 17년도에 실적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편입을 시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옵션텍과는 좀 다르게 테마성에 의한 그런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실적 시즌을 좀 맞이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약간의 좀 수익권에 있지만 좀 처음에 좀 이렇게 좀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린 대로 좀 설정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으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래곤플라이입니다. 자, 드래곤플라이 지난주에 이제 5,700원 매수가를 드렸어요. 근데 좀 종목이 좀 워낙에 좀 강하다 보니까 좀 매수가를 체결하지 않고, 그리고 지수가 좀, 주가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도 역시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NC소프트가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에 대한 진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드래곤플라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 이제 PC 게임을 고집하다가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이제 그 사업 영역을 좀 넓히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드래곤플라이 좀 매수가 변경을 좀 바꾸면서 좀 전략을 좀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가를 6,300원가량, 6,300원으로 좀 설정을 하시면서 6,300원 매수가 좀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같이 마찬가지로 좀 소폭 올려서 5,500원 손절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7,500원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난주 포트폴리오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종목 오늘의 세일즈 종목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방송 고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주식 투자의 참고까지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일즈 종목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에이블 CNC입니다. 일단 화장품 관련주로 지금 좀 통하는 그런 종목인데, 아무래도 뭐 최근 들어서 반등이 화장품 업황, 그러니까 화장품 종목들 중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이블 CNC 우선은 지금 뭐 1%대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회사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사업 구성을 좀 보면요. 일단 화장품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상품이 있습니다. 자, 화장품 제품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화장품을 제조하는 그런 사업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을 이제 판매하는 그런 사업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통상적으로 딱 보면은 뭐 73%와 그리고 15%가량, 그러니까 거의 90%가량 이 화장품 제품을 좀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화장품 업황이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브랜드로는 일단 뭐 미샤라는 브랜드, 여러분들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대표 브랜드로는 이제 미샤라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추가적으로 뭐 어퓨라는 브랜드, 그리고 스위스 아퓨라는 그런 브랜드를 죄송합니다. 스위스 어퓨라는 그런 좀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징적으로 보시면요, 미샤 같은 브랜드는 일단은 제품 가격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10대라든지 아니면 20대 이런 화장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나이대 여성들한테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그런 브랜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대표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해외 법인 쪽,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 그리고 홍콩, 대만 이런 아시아 쪽에서도 역시 좀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이 에이블 CNC를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화장품 업황 대비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대표적으로 이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아니면 LG생명과학 이런 LG생활건강 이런 대표 화장품 관련주들을 보면요, 아직까지도 뭐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 에이블 CNC는
주가가 지금 상승 추세에서 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화장품 업황을 좀 선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관련 기사를 보면서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기사, 그러니까 화장품에 대한 관련 기사를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지금 보시면 요우커,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보시면 이제 계절이 바뀌고 이제 계절적인 그런 업황 수혜를 받는 그런 업황들을 주목을 해야 될 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우커들이 이제 날씨가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요우커들을 좀 반겨야 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요우커들이 어떤 제품들을 좋아하느냐, 어떤 제품들을 좀 한국에서 제품을 많이 이렇게 사가느냐에 따라서 좀 업황이 좀 나눠질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화장품 업계를 좀 보시면 이색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화장품이 인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부인이 한국에서 이제 달팽이 점액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구입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작년부터 이제 요우커들의 한국 방문 필수 구매 제품으로 달팽이 크림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좀 관련 기사도 이렇게 나오다시피 좀 굉장히 좀 요우커들의 좀 관심 있는 제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대표로 이제 달팽이 크림의 명가라고 불리는 이제 이츠스킨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츠스킨, 그러니까 달팽이 크림이 매출액의 약 90%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이츠스킨의 그 실적을 보시면요, 1년 만에 약 3배가량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인들 또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이제 달팽이 크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치스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달팽이 크림 그 브랜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제가 이 이치스킨보다 이 에이블 CNC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다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달팽이 크림에 관련돼서 좀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요, 일단 에이블 CNC가 가지고 있는 미샤라는 브랜드가 있죠. 자, 미샤라는 브랜드에서 슈퍼 아쿠아 스네일 크림이라는 달팽이 크림을 중국에서 위생 허가를 취득을 했습니다. 자, 이런 달팽이 크림 같은 이런 동물성 원료로 한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츠스킨 같은 경우에는 뭐 달팽이의 명가라고 이렇게 불리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국 위생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굉장히 기술력이 좋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중국 제품에 대한 위생적인 측면이 좀 약간 좀 꺼려지는 그런 좀 이미지가 있긴 한데, 중국 같은 경우에 수입 화장품에 대해서는 위생 허가를 굉장히 좀 까다롭게 응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위생 허가를 취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위생 허가를 통해서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기술력, 그리고 또 뭐 안정성을 이용한 뭐 마케팅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에 따른 또 인지도도 같이 동반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외형 성장이 같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이번 중국 위생 허가 같은 경우에는 자, 질적 성장도 같이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달팽이 크림을 좀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위생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 수출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뭐 OEM 방식, 그리고 ODM 방식이 있죠. 자, OEM 방식과 ODM 방식, 자, 단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OEM 방식, 그러니까 현지에서 직접 생산 설비를 좀 구축을 하고,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뭐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뭐 판관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판관비, 그러니까 판관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 위생 허가 취득을 통해서 이 OEM 방식, 기존에 사용했던 이 OEM 방식이 아닌 직접 수출로 통해서 이런 그 상품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앞으로 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더 뛰어나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질적 성장이 조금 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달팽이 크림에 대해서 제가 투자 포인트를 꼽아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달팽이 크림이 어떤 제품이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같아요. 자, 이 그림은 이제 그냥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미샤 브랜드에서 이제 니어스킨이라는 이 달팽이 원료로 한 그런 제품을 지금 출시를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안정성 테스트 완료라는 부분, 지금 이미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중국에서 뭐 그런 안정성을 이용한 뭐 마케팅을 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미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안정성 테스트 완료했다라는 그런 좀 토대로 계속해서 지금 이 제품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수요 증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 달팽이 크림에 대한 주요 성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성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달팽이 크림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원료는 당연히 점액 추출물이겠죠. 달팽이 점액 추출물인데, 자, 과거에는요, 식물성 기름, 그러니까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물성 원료를 가지고 이 화장품을 좀 제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동물성 원료가 좀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식물성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이제 피부 뭐 보호막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뭐 뛰어나게 작용을 성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동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에 대한 뭐 재생 능력 그리고 이제 재생력과 포함해서 이제 세포를 좀 조절해준, 피부 세포를 좀 조절해주는 그런 능력인,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과거에 식물성 원료를, 좀 쓰였던 그런 화장품이 좀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동물성 원료가, 좀 곽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동물성 원료로 좀, 포함이 되는 이 달팽이 원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은, 최근 그 화장품 업계 트렌드에 맞는 그런 성분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옆에 그림을 보시면 리피드 베리어라는 성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피부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지닌 피부 장벽을 만든다라는 그런 성분입니다. 자, 이 성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제 뭐 기초 화장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스킨을 바르고 이제 크림을 바르겠죠? 근데 스킨을 바르고 이제 크림을 바르기 전 단계에서 쓰이는 제품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이제 이런 그 달팽이 크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인지도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 그 기초 화장품에 대한 필수 제품으로 좀 자리 잡게 되면은 수요가 그만큼 대폭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분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도 역시 수요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팽이 크림이 이제 중국 그리고 또 국내에서 인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뭐 중국 쪽에서의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 중국 법인 매출액을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중국 법인 매출을 보시면요. 이 미샤 브랜드가 2010년도부터 달팽이 크림을 제조 판매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 2010년도 100억도 안 됐던 이 매출 규모가, 자, 2013년도까지 300억이 넘는, 약 3배가 넘는 그런, 중국 법인 매출액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달팽이 크림에 대한 수요가, 급성장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기적인 부분과 맞물려서 역시 마찬가지로 2015년도, 16년도, 17년도까지도 역시 기능성 화장품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 달팽이 크림, 수요가 좀 증가하게 되면은, 중국 법인 매출액도 역시 뭐 400억 이상까지, 증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팽이 크림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 포인트 두 번째로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적자 매장을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 개선입니다. 자, 에이블 CNC가 좀 미샤 브랜드가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워낙에 싸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제대로 나와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 2014년도 뭐 3분기, 4분기, 뭐 15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때까지는 매출액이 약 평균적으로 1,000억 이상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영업이익은 뭐 100억도 안 되는 그런 영업이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임차료가 높은 그런 지하철 매장이라든지 이런 적자 매장들을 좀 감축을 시키면서 이 영업이익이 뚜렷하게 약 300억 가량 이렇게 급증을 보였다는 부분들이 재무 개선이 뚜렷해졌다. 그래서 좀 약간의 지금 현재 주가로서는 이제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에이블 CNC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에이블 CNC 가격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블 CNC의 매수가는요, 지금 26,000원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24,000원 라인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예, 지난번, 굉장히 좀 실적이 좋았었던 구간 32,000원까지, 좀 바라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에이블 CNC,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